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사람의 지식인이 어떤 집단과 특정한 이념과 도덕 기준, 지배의식 이런 것을 공유를 하면서 오랜 기간 투쟁을 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이 사람들은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의 도덕 기준과 가치관은 내가 살아온 것과 영 딴판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투쟁에 나섰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집단 공격을 받고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지식인의 마음의 행로는 어떻겠습니까? 그 지식인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진중권 교수가 오늘 아침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마음의 행로를 자세하게 드러냈습니다. 진중권은 왜 문재인에게 실망을 했는가? 진중권이 보는 좌파는 현재 어떤 모습인가? 좌파는 뭐에 사로잡혀 있는가? 제가 진중권의 마음의 행로를 일단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진보는 보수보다 더 썩었다. 사실 쇼킹한 얘기입니다. 흔히들 얘기를 할 때 보수는 부패해도 능력이 있다. 자, 진보의 가치는 반부패다. 청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180도 거꾸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진보의 몰락은 이미 확정됐다. 민주당이 표방하는 에토스, 그러니까 어떤 시대나 집단의 지배적인 의식 이런 것이 다 무너졌다. 조국, 윤미향, 원전 사태 등을 보고 있자면 보수보다 더 썩었다. 보수는 최소한 부패를 저지르면 인정했고 사과했고 반성은 안 하더라도 반성하는 척은 했는데 진보는 그마저도 없다. 불의를 정의라고 강변하고 잘못된 건 언론, 검찰, 감사원, 사법부라고 전도된 세계관을 펼치고 있다. 자신들의 무너진 도덕을 정당화하느라 윤리와 정의의 기준마저 다 뒤집어 버린다. 진중권 교수가 좌파와의 투쟁에 나선 결정적인 계기는 조국 사태입니다. 자기와 친구처럼 지내는 조국 사태로 인해서 허물어버진 좌파의 도덕적 기준을 목격을 하고 그런 조국을 옹호하는 공지영, 김어준 이런 어떤 지식인들의 표상을 보면서 거기서 느끼는 어떤 지적인 충격. 자, 두 번째, 선출된 권력이라는 독선에 사로잡혀 있다. 자신이 생각을 하는 민주주의와 좌파 세력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관념 자체가 달랐던 것 같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랑 싸울 때 같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586 운동권 세력은 자유민주주의자가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전체주의적이다. 자, 지금도 봐라. 선출된 권력의 힘을 늘 강조하는데 선출된 권력이라 해서 법과 절차를 무너뜨리고 모든 걸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으니 정당하다고 할 거냐? 시청자 여러분, 이 문재인 좌파 세력이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옹호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비방하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탈원전은 문재인의 공약 1호다. 선출된 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해서 독일 사회가 절망과 분노와 불안감에 사로잡혔을 때 그 혼란기를 틈타서 3년 후에 히틀러는 나치당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년 후에 합법적인 선거로 나치당이 다수당이 돼서 히틀러는 독일의 수상이 됩니다. 1년 후에는 독일의 총통 자리에 오릅니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사실상 다른 정당들의 활동을 다 금지시키고 유대인을 탄압하는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는 논리 그 하나만 가지고. 자, 세 번째, 비서실장으로 끝났으면 행복했을 문재인. 진중권은 처음에는 문재인은 586 세력들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586 운동권이 문제라고 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재인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하는 걸 하는 순간 같은 부류라는 생각에 빠지게 됐다. 그때부터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동안 몸무게도 빠지고 많이 힘들었다. 옛날 같으면 싸움을 즐기며 했을 텐데 이번엔 너무 힘들었다. 왜냐? 같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지적 수준과 도덕적 수준이 이 정도인가 너무 한심해서 충격이 컸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선출된 정책이 아니라 정치나 전술로 만들어버린다. 모든 걸 선거랑 연결시키니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지지자들이 열광하면 승리했다고 착각한다. 이번에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공수처법이라든가 임대차 3법이라든가 경제 관련 3법이라든가 야당과 협의하고 토론하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당은 정책마저도 적에게 강요하고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책에만 몰두하거나 정책을 건드려도 굉장히 미숙한 이유가 정책을 정치와 선거로 연결시켜서 그렇다. 이 좌파에게 실망하고 충격을 받은 진중권 교수의 심리 상태는 거의 트라우마,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글 쓰는 것 이런 거 빼놓고 거의 고립되고 밀폐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에게 묻고 싶은 것, 좌파가 그런지 이제야 알았습니까? 감사합니다.